제가 여회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청소부로 변장해 사무실에 들어간 이유요? 아들의 약혼녀가 우리 재산만 노린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은 강미선. 올해 60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얼음 여왕, 강철 여사라고 부르죠.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직원 50명의 작은 공장을 연 매출 500억 기업으로 키운 장본인이니까요. 외아들 준호는 제 전부입니다. 33년간 저 혼자 키운 아들이죠.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해외 유학도 보냈습니다. 언젠가 이 회사를 물려줄 유일한 후계자니까요. 그런 아들이 6개월 전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내 여자친구 한소영이야. 처음 본 그녀는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명품 하나 없는 수수한 차림새, 어색한 미소, 긴장해서 떨리는 손. 이게 내 며느리감이라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녀가 우리 회사 직원이라는 사실이었죠. 엄마, 소영이 우리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해. 입사 1년 됐어. 회사 직원과 사내 연애를 했다고.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저는 반대할 수 없었죠. 알았다. 잘 지내보거라.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아들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할게. 3개월 후에. 준호야, 너무 급한 거 아니니? 아니야, 엄마. 소영이가 내 인생의 전부야. 엄마도 소영이 알면 좋아하실 거야.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저 애가 정말 준호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리고 일주일 전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골프장 라커룸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죠. 야, 강 회장 아들 약혼녀 있잖아. 한소영. 완전 여우더라. 맞아, 회장 아들 꼬셔서 신데렐라 되려는 거지 뭐. 회사에선 착한 척 하는데 다 계산이래. 재산 노리는 거 뻔하잖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내 불안이 맞았어. 저는 즉시 비서를 시켜 소영이를 조사했습니다. 부모는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 대학은 지방 사립대학 장학금으로 졸업. 자취방 월세 40만 원. 통장 잔고 300만 원. 가난하네. 우리 재산이 얼마나 탐났겠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소문만 듣고 아들의 결혼을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직접 확인해야겠어. 저의 진짜 속마음을.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해서 회사에 잠입하는 것. 예비 며느리의 평소 모습, 직원들과의 대화, 진짜 본심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미친 짓이긴 하지만 내 아들을 지켜야 해. 다음 날 저는 총무팀장을 불렀습니다. 이번 주부터 청소 용역 직원 1명을 더 투입해.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야. 신원은 비밀로 해. 네. 회장님이 직접요? 그래. 특별한 이유가 있어. 분장 전문가를 불러 얼굴에 주름 화장을 더하고 허리를 구부리는 연기까지 연습했습니다. 머리에는 낡은 스카프, 손에는 고무장갑. 거울 속 제 모습은 화장기가 없는 수수한 60대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아무도 모를 거야.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소영이 정말 제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만 노리는 여우인지 확인하는 것. 만약 후자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결혼을 막을 생각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나쁜 여자한테 속지 않게. 하지만 제가 그날 사무실에서 본 것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청소부가 되어 첫 출근한 날, 저는 20년간 제 발 아래 있던 회사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저는 청소 용역 직원 김순자가 되어 회사 지하 직원 출입구로 들어섰습니다. 평소 제가 이용하던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좁고 냄새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가워요. 동료 청소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네. 김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경희예요. 오늘은 3층 마케팅팀 담당하실 거예요. 마케팅팀. 소영이가 있는 곳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3층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청소부인 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죠. 저기요, 비켜주세요. 한 직원이 무례하게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사과도 없이요.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마케팅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소영이의 책상이 보였죠. 그녀는 아직 출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책상 주변을 청소하며 살펴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업무 서류들, 그리고 준호와 찍은 작은 사진 한 장. 연기를 위한 소품일 수도 있어. 오전 9시. 소영이가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동료들에게 인사하는 그녀. 손에는 커피 트레이가 들려 있었죠. 소영아, 이게 뭐야? 아, 출근길에 샀어요. 다들 힘내시라고. 우와, 소영이 너무 착하다. 근데 내가 왜 사와? 곧 회장님 며느리 될 텐데. 그 말에 소영이는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걸요. 겸손한 척은 잘하네. 저는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소영이는 자기 자리에 앉아 즉시 업무를 시작했어요. 메일을 확인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네, 고객님. 자료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태도는 확실히 성실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준호가 마케팅팀에 들어왔습니다. 소영아, 잠깐 나와봐. 소영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일어났습니다. 네, 이사님. 복도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죠. 저는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영아,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안 돼요, 오빠. 회사에서는 조심해야죠. 직원들 눈도 있고. 알았어. 그럼 퇴근하고 볼까? 그것도.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저 때문에 소문나는 거 싫어요. 왜? 우리 당당하게 사귀잖아. 그래도요. 전 평범한 사원이고 오빠는 이사잖아요. 게다가 회장님 아드님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영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3개월 후면 결혼하잖아. 알아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조심하고 싶어요. 어머님께도 누가 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께 누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 말에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소영이는 자기 자리에 남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소영아, 너 왜 안 나가? 오늘 회식인데. 저는 괜찮아요. 요즘 돈 아껴야 해서요. 에이, 회장님 며느리 될 텐데 무슨 돈 걱정. 소영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돈으로 살고 싶어요. 오빠 돈이나 어머님 돈에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너 진짜 특이하다. 보통 사람들은 재벌집 며느리 되면 신날 텐데. 저는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손을 멈췄습니다. 연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소영이는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슬쩍 그녀의 화면을 훔쳐봤죠. 예비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 추천. 시댁 예절 배우기. 결혼 전 마음가짐. 검색 기록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여주기 위한 연기일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격리부장 박진숙이 마케팅팀에 들어왔습니다. 한소영 씨, 경조사비 처리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네, 부장님. 아, 그리고 한소영 씨. 곧 회장님 며느리 되시는 거 축하드려요. 말투는 축하였지만 표정은 비꼬는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럽네요. 신데렐라 스토리잖아요. 평범한 사원에서 재벌 며느리로. 부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왜요? 사실이잖아요. 회장 아들 만나서 인생 대박 난 거. 소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이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요? 뭐, 본인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박진숙은 비웃듯 웃으며 나갔습니다. 소영이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우는 건가? 저는 몰래 다가가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소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걸로 충분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영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예비 며느리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온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님은 이라는 그 말 뒤에 이어질 단어가 두려웠으니까요. 화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출근했습니다. 소영이의 책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마케팅팀 사무실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영이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서랍 안에는 업무 서류, 볼펜, 포스트잇,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소영이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었죠. 준호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오빠 알레르기 새우, 땅콩. 어머님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것 클래식 음악, 난초. 어머님이 싫어하시는 것 큰소리, 무례한 행동. 그 아래에는 이런 문장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 준호 오빠를 위해서라도. 저는 노트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도 혹시 누가 볼 걸 대비한 연기는 아닐까? 하지만 의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소영이가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하시는 분? 소영이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힘드시죠? 저희 어머니도 청소 일하셨거든요. 정말 고생 많으세요.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따 점심시간에 제가 과일 좀 갖다 드릴게요. 드시면서 쉬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그냥 못 지나쳐요. 소영이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해가. 왜 이러지? 회장인 줄 알면 이렇게 안 대할 텐데. 점심시간 소영이는 약속대로 과일 한 팩을 가져왔습니다. 이모님, 이거 드세요. 제가 아침에 깎아왔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힘든 일 하시는데 이모님도 누군가의 어머니시잖아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밖 복도를 청소하며 대화를 엿들었죠. 이번 프로젝트는 한소영 사원이 맡으면 어때요? 에이, 소영이한테 맡기면 안 되죠. 곧 회장 며느리 될 텐데 무슨 일을 시켜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 저 하고 싶어요. 아직 결혼 안 했고 저는 여전히 평범한 사원이에요. 하지만 제발요. 저한테 기회 주세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회장 며느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제 능력으로요.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맡아봐. 대신 결과로 보여줘야 해.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소영이는 책상으로 돌아와 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니터를 슬쩍 봤죠. 프로젝트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소영아,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랑 식사하자. 결혼 준비 얘기 좀 하려고. 소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저 오늘 야근해야 해. 프로젝트 막 받았거든. 야근? 너 곧 우리 집 며느리 될 건데 뭐하러 야근해? 오빠, 나 아직 사원이야. 일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오빠, 나 진짜 이 일 열심히 하고 싶어. 사람들한테 회장 며느리라서 놀고 먹는다는 소리 듣기 싫어. 내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다음에 하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 전화를 끊은 소영이는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해가. 정말 돈을 노리는 걸까? 오후 5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진숙 부장이 소영이 책상으로 왔습니다. 한소영 씨, 이거 급한 서류인데 내일까지 처리 좀 해줘요. 네. 근데 이거 격리팀 업무 아닌가요? 원래 그런데 나 오늘 급한 일 있어서. 부탁해요. 하지만. 왜요? 곧 회장 며느리 되실 분이 이 정도도 못 도와줘요? 아, 맞다. 이제 이런 일 정도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소영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박진숙은 비웃으며 퇴근했습니다. 소영이는 그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 업무도 있는데 추가 업무까지 떠안게 된 거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소영이는 고개를 들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저 아가씨, 힘들면 거절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저한테 주어진 일이니까 해야죠. 근데 왜 저런 분이 아가씨한테 그렇게 대하세요? 소영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회장님 아드님 약혼녀라서요. 사람들이 저를 재산 노리는 여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참으세요? 증명하고 싶어서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 능력으로 제 성실함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소영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님도 절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은 저한테 항상 거리를 두세요. 정중하긴 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으시죠. 제가 아들을 이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제가 돈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아가씨, 근데 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는 어머님도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살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죠. 내가 뭘 한 거지. 예비 며느리는 제 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포기하지 않고 인정받으려 애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소영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청소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작은 행동이 제 60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8시. 사무실엔 소영이와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여전히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고 저는 복도를 청소하며 그녀를 지켜봤죠. 휴. 겨우 끝났다. 소영이는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모님 아직도 일하세요? 너무 늦었는데. 아, 네, 거의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저 때문에 더 늦게까지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영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샌드위치 한 봉지였어요. 이거 드세요. 제가 먹으려고 샀는데 배불러서요. 버리기 아까운데 이모님이 드시면 안 될까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받으세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면 배고프실 텐데. 소영이는 제 손에 샌드위치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모님. 네. 제가 보기엔 이모님 허리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이런 일 하셨으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소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도 좋은 밤 되세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손에 들린 샌드위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해가 진심이었어.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본 소영이의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직원들에게 커피를 사주고 청소 직원에게 과일을 주고 능력으로 인정받으려 야근하고 제게 샌드위치를 건네던 모습.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다시 청소부 김순자가 되어 회사에 갔습니다. 오늘은 더 확실히 확인해야 해. 마케팅팀에 도착했을 때 소영이는 이미 출근해 있었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영이는 자기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모님 이거요. 제가 집에서 싸온 김밥이에요. 이모님 드시라고 좀 더 만들어 왔어요.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받으세요. 어제 샌드위치 드셨어요? 맛있으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다행이다. 이모님 건강하셔야 해요.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소영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전 10시. 준호가 마케팅팀에 들어왔습니다. 소영아, 나랑 잠깐 나와봐. 복도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만나자.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오빠, 어머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당연하지. 우리 엄마 소영이 너 보면 좋아하실 거야. 근데 어머님이 나를 믿을까? 난 너무 평범한데. 어머님 눈에는 부족해 보이실 것 같아. 뭔 소리야? 너는 최고야. 오빠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머님은 다르실 것 같아. 내가 오빠 재산 노린다고 생각하실까봐 무서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는 곧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난 정말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어.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 저는 벽에 기대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해가. 이렇게나 날 생각하고 있었어. 점심시간. 소영이는 또다시 도시락을 먹으며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저기. 이모님 왜요? 아가씨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참으세요? 소영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이모님도 다 아시나 봐요. 네. 제가 회장님 아드님 약혼녀라는 거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도요. 솔직히 힘들어요. 매일 재산 노리는 여자라는 시선을 받는 게. 근데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준호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진심으로. 그리고 어머님께도 인정받고 싶어요. 소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큰 회사를 키우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전 어머님을 존경해요. 아가씨, 근데 어머님은 절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 눈을 똑바로 안 보세요. 항상 거리를 두시고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괜찮아요. 이해해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어디서 튀어나온지도 모르는 여자가 아들과 결혼한다니까요. 소영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전 증명하고 싶어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어머님도 저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울지 마세요. 이모님, 미안해요. 이모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소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이모님, 시어머님도 분명 알게 되실 거예요. 아가씨의 진심을요. 소영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이모님. 그 말이 정말 힘이 돼요.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제 모든 오해를 깨트릴 장면을요. 퇴근 후 텅 빈 사무실에서 발견한 편지 한 장. 그것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후 6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소영이는 또다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가까워서였죠.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오후 8시. 소영이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그녀의 책상을 살펴봤습니다. 서류 더미 아래에서 한 통의 편지가 보였습니다. 봉투에는 어머님께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나한테 쓴 편지.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께.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릴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글로 적어봅니다. 어머님, 전 준호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처음 만난 날 오빠의 웃는 얼굴을 보고 반했어요. 오빠는 저를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회사 말단 사원인 저를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요. 오빠와 사귀면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회장님 아드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솔직히 두려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머님께서 날 받아들이실까? 어머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정말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하고 당당하신 분이었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머님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저를 의심하시는 거 알아요. 제 눈을 똑바로 안 보시고 항상 거리를 두시는 거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오빠한테 들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서 회사를 키우시고 수많은 배신을 겪으셨다고요. 그런 어머님이 저를 쉽게 믿으실 리 없죠. 하지만 어머님, 제가 약속드릴게요. 저는 준호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오빠의 마음, 오빠의 따뜻함, 오빠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저를 지켜봐 주세요. 언젠가는 어머님도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어머님 외로우시죠? 저도 알아요. 넓은 집에 혼자 계시는 어머님. 아무도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으신 어머님.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제가 어머님의 딸이 되어 드릴게요. 어머님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어요. 사랑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어머님의 편이에요. 사랑합니다, 어머님. 소영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이모님? 뒤에서 소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편지를 접어 원래 자리에 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모님, 그거 제 편지. 소영이는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죄.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모님, 혹시 읽으셨어요? 네. 소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끄럽네요. 남이 볼 편지도 아닌데. 아가씨, 이 편지는 시어머님께 드리려고 쓴 건데 용기가 안 나서 못 드렸어요. 그냥 여기 놔뒀죠.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드리려고. 소영이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모님 부탁이에요. 이 편지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시어머님한테는요. 왜요? 창피해요. 이렇게까지 애걸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네. 시어머님은 분명 알게 되실 거예요. 아가씨의 진심을요. 소영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청소부 분장을 지우며 제 진짜 얼굴을 마주했죠. 주름진 얼굴, 차갑게 굳은 표정, 외로움으로 가득한 눈빛.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예비 며느리는 저를 사랑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제 외로움까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의심하고 시험하고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거죠.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야.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저렇게 좋은 애를 의심했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좋은 애야.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다음 날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끝낼 때가 온 거죠.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청소부로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마무리해야 해. 회사에 도착했을 때 마케팅팀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회장님이 오늘 갑자기 팀별 점검 나온대. 진짜? 헐, 긴장되는데. 특히 마케팅팀이 제일 먼저래. 완전 떨린다. 소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오신다고. 저는 이 점검을 계획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영이를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위해서였죠. 회사에서 어머니와 예비 며느리로 만났을 때 소영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어. 오전 10시. 저는 청소부 옷을 벗고 회장 정장을 입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마케팅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이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영아, 잘 견뎌내렴. 마케팅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모든 직원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제 눈은 소영이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팀 뒤쪽에 서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다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팀별 업무 현황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한 명씩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보고하세요. 직원들이 순서대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소영이 차례가 왔습니다. 한소영 사원 보고하세요. 소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현재. 크게 말하세요.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신제품 마케팅 전략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과는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까지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는 일부러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소영 사원. 입사한 지 얼마나 됐죠? 1년입니다, 회장님. 1년차 사원한테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긴 이유가 뭡니까? 팀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소영 사원이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소영이가 제 아들의 약혼녀라는 것을요. 소영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하세요. 저는 제 능력으로 이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이사님의 약혼녀라는 이유가 아니라 제 기획안이 좋아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요? 증명할 수 있나요? 네. 제 기획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기획안을 받아들었습니다. 읽는 동안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획안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치밀하고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했죠. 이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어? 하지만 저는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1년차 사원이 이걸 혼자 만들었다고는 믿기 어렵군요. 소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저 혼자 만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제가. 그때 팀장이 나섰습니다. 회장님, 한소영 사원은 정말 혼자 만들었습니다. 저도 과정을 다 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다른 프로젝트는 선배 사원들이 하고 이건 1년차 사원이 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특혜를 준 건 아닙니까? 회장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소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재산 노리는 여자라고 하니까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회장 며느리라는 시선을 받으면서 전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소영이라는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호 이사님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저를 향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영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도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 알아요. 처음 뵀을 때부터 느꼈어요. 제 눈을 똑바로 안 보시고 항상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해해요. 회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어디서 튀어나온지도 모르는 여자가 소중한 아드님과 결혼한다니까요. 소영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나 봐요. 회장님 눈에는 제가 여전히 재산 노리는 여자인가 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소영 사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소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지켜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사흘간 봤던 소영이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소 직원에게 과일을 주고 동료들에게 커피를 사주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저에게 편지를 쓰고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시험했던 거죠. 한소영 사원. 네, 회장님. 당신의 기획안은 훌륭합니다. 소영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세요. 그리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다음 주 회의 때 최종안을 발표하세요. 제가 직접 듣겠습니다. 회장님, 이상입니다. 다들 수고하세요. 저는 서둘러 마케팅팀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야. 소영이를 의심하고 청소부로 변장해서 감시하고 마지막까지 시험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소영이는 눈물 범벅인 제 얼굴을 보고 놀랐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소영이. 처음으로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소영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소영이는 황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영아. 회장님, 무슨 말씀을? 나는 너를 의심했어. 내가 우리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는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해서 너를 감시했어. 소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내가 김순자였어. 청소 아주머니. 그럼 이모님이 회장님이셨어요? 소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시험하려고 그랬어. 내가 진심인지 아니면 우리 돈을 노리는 건지 확인하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봤어. 내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 준호를 사랑하는지. 회장님. 그런데도 나는 끝까지 너를 시험했어. 오늘 아침에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영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뭐? 이해해요. 회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소영아, 회장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남편 잃고 혼자서 회사 키우고 수많은 배신을 당하시면서. 소영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회장님이 저를 쉽게 믿으실 수 없었겠죠. 괜찮아요. 전 이해해요. 정말. 화나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 회장님께서 저를 믿으려고 애쓰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려고 청소부까지 되신 거잖아요. 소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용기였을지 알아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저를 신경 쓰셨는지도요. 저는 소영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소영아. 우리는 한참 동안 화장실 바닥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진짜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 며느리에게요. 그날 저녁, 저는 소영이와 준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응, 할 얘기가 있어서. 거실에 앉아 마주 봤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소영아. 너희한테 솔직하게 말할 게 있어. 내 어머님, 나는 소영이를 믿지 못했어.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6개월 전 소영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나는 의심했어. 이 애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재산을 노리는 건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들어봐, 준호야. 끝까지.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골프장에서 들었던 소문, 청소부로 변장했던 사흘, 소영이를 감시했던 모든 순간들. 준호는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이었고 소영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했어. 소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소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엄마, 소영아, 내 어머님, 너는 내가 60년을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착하고 가장 진실한 사람이야. 소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도 동료들한테도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친절했어.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지. 어머님, 그리고 너는 나를 걱정해줬어. 외롭고 차갑다고 소문난 이 시어머니를 말이야. 저는 가방에서 소영이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 내게 주려고 썼던 거지. 소영이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거, 읽었어. 어제. 어머님, 죄송해요. 아니야. 고마워. 이 편지 덕분에 내가 깨달았어.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어요. 사랑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제가 어머님의 딸이 되어드릴게요. 목이 메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어머님. 진심이에요. 소영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존경해요. 혼자서 이렇게 큰 회사를 키우시고 준호 오빠를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소영아. 그리고 어머님이 외로우신 거 알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게. 소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진짜 딸처럼.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소영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어머님. 준호도 울먹이며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소영아. 고마워요. 정말.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소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나한테 약속해 줄래? 네, 어머님.
무엇이든지요. 앞으로는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힘든 일 있으면 말하고 속상한 일 있으면 말하고. 네, 어머님. 그리고 나도 노력할게. 너를 믿고 마음을 열고 진짜 엄마처럼 대할게. 소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소영이 같은 사람은 평생 다시 못 만날 거야. 알아요, 엄마. 저도 매일 감사해요. 준호는 소영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 선물을 준비했어. 네. 저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사 주식 일부야. 소영이 앞으로 된 거. 어머님, 이건 너무. 받아.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리고 이건 우리 집 별채 열쇠야. 네. 너희 신혼집으로 쓰라고. 본체 바로 옆이니까 우리 자주 볼 수 있잖아. 소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오히려 내가 고마워. 이 외로운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저는 소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영아, 우리 진짜 가족하자. 시어머니 마이너스 며느리가 아니라 엄마 마이너스 딸로. 네. 네. 어머님. 소영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드디어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도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3개월 후 결혼식 날 저는 드레스룸에서 소영이의 드레스를 직접 입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해줄게. 오늘은 너의 특별한 날이잖아. 소영이의 웨딩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어머님,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딸아. 우리는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 내가 더 고마워. 이 외롭던 엄마한테 와줘서.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소영아 준비됐어? 응, 다 됐어. 저는 소영이의 머리에 베일을 씌워줬습니다. 소영아, 긴장되지? 네. 엄청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고 소영이가 버질로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신부 아버지가 함께 걷지만 소영이의 부모님은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하느라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소영이와 함께 걷기로 했죠. 딸 준비됐어? 네, 어머니.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소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한 발 한 발 걷는 그녀. 이 애가 내 딸이야. 제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죠. 저는 소영이의 손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소영이 잘 부탁해. 평생 행복하게 해줘.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리고 소영이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행복해라.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네,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회사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청소 직원 이경혜 씨도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경혜 씨. 와주셔서. 아, 그리고 회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요? 저번에 새로 오셨던 김순자 씨 있잖아요. 그분 어디 가셨어요? 인사도 못 드렸는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분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어요. 아, 그렇군요. 좋은 분이셨는데 아쉽네요. 저는 소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며 빙그레 웃었죠. 우리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저녁 신혼부부는 별채로 들어갔고 저는 본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죠.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결혼했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 소영이를 의심했었어. 청소부로 변장해서까지 확인하려고 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 그 덕분에 소영이의 진심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도 깨달았어.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행복할게. 우리 딸, 우리 아들이랑 함께. 당신도 기뻐하지?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행복해. 넌 자격이 있어. 한 달 후, 저는 회사에서 큰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모든 직원에 대한 복지 개선, 청소 및 경비 직원 처우 개선, 그리고 저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직급과 지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회사 말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한소영 대리입니다. 소영이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저요? 네. 소영 대리만큼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직원들이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소영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그럼. 너라면 할 수 있어.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회장 며느리라서 특혜 받는다고. 저는 소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신경 쓰지 마. 너는 내 능력으로 증명했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다들 알아. 어머니. 그리고 뭐라고 하면 어때? 너는 내 딸이야. 당당해도 돼. 소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알아. 우리 딸이니까. 6개월 후. 저는 별채 거실에서 소영이,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갈비찜이에요. 우와, 정말 맛있겠다. 우리 딸 요리 실력이 늘었네. 헤헤, 어머니가 좋아하실까봐 연습했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 행복하니까. 저도요, 엄마. 우리 이렇게 가족이 되어서 정말 좋아요.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딸? 저 임신했어요. 저는 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 네. 이제 3개월 됐어요. 저는 소영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축하해. 정말 축하해. 준호도 감격하며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할머니라니.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이 태명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머니시잖아요. 저는 소영이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럼, 기쁨이는 어때? 우리한테 기쁨을 가져다 준 아이니까. 좋아요. 기쁨이.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했던 그 사흘이 내 인생을 바꿨어. 만약 그때 소영이를 의심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평생 차갑고 외로운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의심이 저를 진실로 이끌었습니다. 사람은 지위나 돈으로 판단할 수 없어. 진짜 품격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소영이는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람됨이라는 걸요. 창문 너머로 별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소영이와 준호가 행복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죠.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 그것이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강미선 회장은 예비 며느리를 의심해 청소부로 변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죠. 진짜 품격은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소영이는 회장 앞에서나 청소부 앞에서나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돈이나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죠. 오히려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혹시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제대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사람을 지위나 재산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의 인격에 있습니다. 둘째, 의심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강미선 회장처럼 돌아가더라도 결국 진심은 통합니다. 셋째, 외로움을 인정하세요. 강하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넷째,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할 때 진짜 가족이 됩니다. 강미선 회장은 60년을 살아오며 차갑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 소영이를 통해 변했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마음을 여는 용기, 진심을 알아보는 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세요.
지위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마주하세요. 그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예비 시어머니 또는 예비 며느리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서로를 의심하고 시험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진심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분명 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청소부로 변장한 회장이 본 것은 며느리의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교만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때때로 청소부가 되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실이 보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대해주세요. 그 작은 따뜻함이 모여 큰 행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영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진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감동적인 가족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